자,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의 최신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숫자들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가 뭔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이 테크 기업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딱 눈에 띄는 헤드라인 실적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이 성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거고요. 또 돈은 잘 버는데 과연 남는 건 얼마나 되는지, 수익성도 따져보고 회사 금고는 얼마나 튼튼한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나가는 회사에도 분명히 큰 도전 과제가 있을 텐데 그게 뭔지도 짚어볼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가장 큰 소식인데요. 바로 정말 인상적인 두 자릿수 성장세입니다. 알파벳 매출이요,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서 무려 14%나 늘었습니다. 와, 요즘 같은 때에 이 정도 성장률이라니 회사가 정말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신호죠. 이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냐면요. 단 3개월 만에 964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20조 원이 넘는 돈을 번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고 당연히 시장 예상치도 가뿐하게 넘어섰습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 엄청난 성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성장의 비리를 한번 파헤쳐 보면요, 되게 재밌는 게 보입니다. 모든 사업부가 똑같이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알파벳의 성장은 뭐랄까, 서로 성격은 아주 다른데 둘 다 엄청나게 강력한 두 개의 엔진이 끌고 가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딱 감이 오죠? 광고 사업이 여전히 74%로 압도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뭐냐면 클라우드 같은 새로운 사업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이 광고의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단 구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검색 사업 여전히 튼튼합니다. 이미 엄청난 덩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12%나 성장을 했어요. 정말 안정적인 기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하지만 진짜 폭발적인 성장은 바로 이쪽입니다. 구글 클라우드가 무려 32% 성장하면서 말 그대로 로켓처럼 쏘아 올리고 있고요.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구글 원 같은 구독 서비스도 20%나 성장하면서 뒤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미 계약은 다 했는데 아직 회계장부에는 매출로 찍히지 않은 일종의 확보된 미래 먹거리입니다. 그 금액이 무려 1,082억 달러고요. 더 놀라운 건 이 대부분이 바로 저 폭풍 성장하는 클라우드 사업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장은 좋은데 그럼 과연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매출을 실제 이익으로 얼마나 잘 바꾸고 있는지, 즉 수익성은 어떤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영업이익률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올 텐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번 돈에서 인건비나 마케팅비 같은 장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싹 빼고 순수하게 핵심 사업으로 얼마를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입니다. 높을수록 장사를 잘했다는 뜻이죠. 알파벳의 수익성 개선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광고 단가를 높여서 양보다 질로 승부하고 있고요. 둘째,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지출을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오랫동안 투자만 하던 클라우드 사업이 드디어 돈을 벌어다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게요. 2022년 말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선 뒤에 클라우드 사업의 이익률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 성장도 잘하고 있고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고, 그럼 이 회사의 재무 상태, 그러니까 맷집은 얼마나 튼튼할까요? 이걸 제대로 보려면 혼자만 봐서는 안 되겠죠? 다른 빅테크 거인들과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도적인 1등입니다.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들을 가지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쟁쟁한 기업들과 비교해봤더니 알파벳이 종합 1위를 차지했어요. 이건 그냥 튼튼한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금융 요새라고 불러도 될 정도입니다. 왜 1등이냐면요. 일단 빚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 돈으로 화살을 운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다시 말해 사업하는데 남의 돈 빌려 쓸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이러니 재무적으로 안정적일 수밖에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금융 요새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그런데 회사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고 있어요.
바로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는 규제라는 거대한 그물입니다. 지금 전 세계 정부와 규제기관들이 구글의 사업 방식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조사와 소송, 새로운 법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한두 건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이 걸려 있죠. 유럽에서는 디지털 시장법 지키라고 압박하죠. 전 세계적으로는 개인정보 문제로 계속 조사를 받고요. 여기에 국제 세금 문제까지 말 그대로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규제 리스크가 그냥 말로만 하는 위협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4억 달러. 이번 분기에만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돈을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돈이죠. 이제 규제는 실제 비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클라우드 같은 새로운 성장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고 재무 상태는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데 다른 한쪽에서는 거대한 규제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있는 거죠. 과연 알파벳은 이 강력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이 규제 파도를 무사히 넘어설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알파벳의 최신 실적에 담긴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막강한 재무적 요새가 다가오는 규제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